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제가 사실 좀 오늘 일찍 자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밤 11시 기준으로 볼 때 말이죠. 9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중상이 1명, 경상이 3명, 그래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가 나가지고요. 윤 대통령도 신속하게 치료도 하고, 이 관련, 이 대책을 강구하라. 이러한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말이죠. 제가 오늘 낮에서부터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드리려다가, 지금 이제 다른 정치 사건들 때문에 좀 밀렸는데, 김용 재판도 지연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김용 측에서 얘기한 게요. 이 구글 라인, 이 구글의 타임라인, 요거를 좀 감정해달라 했는데요. 재판부가 결국은 그것을 인정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서울고법의 이 재판장이 백강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까지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완벽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구글 타임라인 감정하는 그 감정사 얘가 이거는 정확할 수도 있고 또 안 정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강력히 이거를 반대했는데 재판장이 받아줬어요. 이 좌파 판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삼성 노조가 또 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7월 8일서부터 10일까지 지금 파업에 나섰는데요. 참여자가 최근에 이제 파업 참여율을 본다면 상당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 대표 출마자들 4명이 지금 1대3으로 지금 이 프레임이 이미 짜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가 장자방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정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결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 사고는요, 저녁 9시 30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70대 남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 80대 남성인데요.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고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제 이전되어 있고요. 이 운전자는 다행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행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우선 사상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초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 분이 말이죠. 여객 운송업체, 현재 말이죠. 여객 운송업체 안산에 있는 여객 운송업체의 직원, 운전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흔히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잘 알다시피 이제 음주운전 여부, 또 이 마약 복용 여부,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속 조사에 지금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사고가 너무나 이제 크다 보니까 그 소방차가 무려 37대가 동원됐고요. 소방관이 134명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장은요, 완전히 아비규환 상태가 됐다. 왜냐하면 이 사고 차량, 그리고 이제 앞뒤에 있는 차량들, 이런 걸로 이다가 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구급차들, 그리고 이제 통행하는 우리 이제 시민들, 요렇게 해서 현장이 완전히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현장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전에 삼성 본관, 그 건물 인근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자세하게요. 자, 우선요, 이 백문 불여 일견.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서울시청이잖아요. 제가 조금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서울시청으로 돼 있고, 여기가 덕수궁.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여기에 이제 플라자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서소문 쪽으로 가는 요 길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딱 이 사고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역주행하면서 치고, 그리고 이게 이 가드레일도 받고 인도 쪽으로 튀어나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장 화면 아비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보시면 이제 심정지 상태에서 이제 소방관들이 또 이제 심폐소생술 소생술도 좀 하고요. 그리고 양방향 모두 말이죠. 이 전면 통제된 상태가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쭉 보시면요. 굉장히 이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차량이 말이죠. 소방 차량이 37대니까 그 일대가 뭐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검정색 제네시스 G80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 난 차량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급발진이 나오는데 이게 기술적인 함정 때문에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이 잘못 밟아가지고 이게 급발진이라고 하는지, 요거는 이제 이 경찰에서 수사가 나와야 되겠고.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가해 차량이잖아요. 예, 사고 차량.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사고 차량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아비규환. 예, 자, 이게 이제 10시 23분에 이제 찍힌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가드레일까지 이제 받고 오다 보니까 요런 것도 이제 산산조각이 난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했다. 예, 요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사망 원인은 지금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말이죠, 이 돌진 사고를 보고받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이 치료하는데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 2호선에 있는 시천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를 덮치는 바람에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이제 보도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보면요. 지금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요거 이제 어떻게 하면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3만 천여 건에서 작년도의 경우에는요, 3만 9천여 건, 거의 4만 건으로 3년 사이에 무려 27.5%, 즉 8,500여 건이 증가를 했고요. 작년 3월에 전북 순창에서는요, 70대 운전사가 몰던 화물 트럭이 농협조합장 투표 현장을 덮쳐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2월에는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구중 연쇄 추돌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령자 운전 보다 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요, 이런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요, 내년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498만 명의, 그런 게 거의 뭐 고령화 이제 심화되니까 한 그 전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늘어난다. 예, 요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하여튼 뭐 이 고령 여부에 떠나서 하여튼 뭐 조심을 최대한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도 말이죠,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나마 인명사고가 좀 줄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잃고 양강까지 나가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철저한 이 시스템적 이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화요일 날 대장동 재판이 열려요. 그런데 여기에 출석하지 않겠다, 불출석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심심은 말이죠, 불출석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 노골적인 꼼수, 요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그 핑계가요,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외통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서 재판에 못 가겠다. 그래서 방어권을 포기하고서 재판에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의정활동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주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지난번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야 됐는데 참 좀 그러네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구글 타임라인이 뭐냐? 이게 이 GPS 시스템하고 이 스마트폰에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실시간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 기록을 실시간으로다가 온라인에 이 스마트폰에 다 저장하는, 이게 서비스가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구글 타임라인도 요 기록을요, 수정도 할 수 있고 또 삭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손대면은 이거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 약하다.
예, 이 과학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신빙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해당 기록 이외에도 지금 구글 타임라인 말고서도 김용희가 그러니까 유언홀딩스에 가서 돈을 받아먹었다. 이게 이제 검찰 쪽 주장인데 무슨 소리냐? 지금 이 김용 쪽에서는 나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요 이용호인가요? 요 신흥원장이 내가 이거 기록을 다 조작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용 쪽에서 위증하라고 요청을 해와서 내가 위증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동안에요. 이 핸드폰, 그거 이제 합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있었던 것처럼 캘린더까지 다 합성해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 정황, 요런 것들을 검찰에서 다 확보해서 당연히 조서에 다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타임라인을 감정해달라. 이렇게 김용 쪽에서 계속 요청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 검찰에서 쭉 반대를 해 왔는데 재판부가 말이죠. 본래 내달 26일 결심 목발을 할 예정이었는데, 예, 김용 쪽에서 그 구글 타임라인을 감정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하니까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요 데이터의 완결성, 예, 무결성,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이제 이 통상 정도로는요, 통상은 이 비교 시료 수가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본들 20개 정도밖에는 못한다는 겁니다. 시료 이 수가 말이죠. 비교 시료 수가. 그래서 이 재판 지연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의 각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선 10개 이상으로 시료를 정해서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서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 참, 김용희가 끈질기네요. 아니, 예, 알리바이,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냐면, 이용호 경기도 시장상권, 이 진흥원장. 아, 이 사람이 내가 김용 측에서 위증을 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위증한 거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다 그게, 관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까지, 관련 인사들 2명이 사무실 직원으로 위장, 이 사무실 직원으로 이제 등록까지 하면서 위증을 하고 사건을 조작한 거, 이거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런 그 얘기를 갖다가 이 법원에서 들어주다니 참 기가 막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채널 A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자, 7월 2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안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발의하는 것이 이제, 지금 최상병,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방송 3법, 요런 것들이 내일 전부 본회의로 넘어가면 이제 이 72시간 안에 탄핵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원지검에 있는 박상용 검사, 그리고 대장동 수사를 한 엄희준하고 강백신 검사, 그리고 강씨와 관련해서는 김영철 검사, 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탄핵 조치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삼성 노조가 드디어 7월 8일하고 7월 8일부터 10일간 3일간 노조가 파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요. 이걸 보시면 딱 나와 있죠. 노동 탄압, 노조 탄압,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대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노동 무임금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예. 자, 자료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파업하는 그런 이 자료 화면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과연 참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요, 이제 이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라고 하는데, 이거를 약칭 전삼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이죠, 총파업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전삼노는요, 이 어제 오후에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전체 직원에 대한 휴가 하루를 더 부여하라.
그리고 2024년 연동역사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 이게 이제 한 800여 명이 되는데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측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우목 전삼로 위원장은요, 지금까지 쌓은 사측의 업보 그리고 노조의 합리적 쟁의권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 노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교섭은요, 지난 1월부터 계속해 왔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후에는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그리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서 쟁의권을 확보하고 지난 6월 29일 파업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지난 6월 7일에 파업 선언했다는 첫 연가 투쟁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참여 이 노조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기 이 파업에도 사실상 참여하는 노조원들이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투쟁에는 굉장히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전삼로 조합원 수는 28,000명인데 삼성전자 전체 직원 약 12만 5천 명의 22%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이 4명의 주자가 캠프에 합류한 장자방들이 과연 장자방에 누가 있느냐? 예, 몇 명이 누가 있느냐? 요게 이제 또 언론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중앙일보가 자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자, 나경원의 옆에는요, 이 조경태, 그 다음에 이주영 전 의원, 그 다음에 정양석 전 의원, 이 정양석이는 이제 상황실장, 이준호 상임 고문, 김재원 전 의원, 요거는 이제 최고위원에 출마했고요. 김예령 수석 대변인, 김민수 대변인, 그 다음에 신용균 국민의힘 상임 고문, 이제 후원회장이에요, 나경원.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의 경우에는요, 이용환 의원, 최고위원 출마했죠.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청년 최고위원 출마했고요. 이젠마 대변인. 그러니까 이젠마는요, 이용환 때 비대위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준호 대변인, 박성민 의원, 이용 전 의원. 박성민, 이용은 이제 친윤으로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장영기하고 박근미 공동 후원회장인데요. 서문시장 상인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구 서문시장. 그 다음에 윤석열은요, 김성수 전 의원, 이완영 전 의원, 최승재 전 의원, 그 다음에 이강희 전 의원인데, 이강희 의원이 이제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고요. 조정근 전 인천 충청 도민회장, 요문도 공동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전직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고, 왜냐하면 현직 의원들은 참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쪽에는 현직 의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현직 의원들이 당원 당규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이제 유권 해석을 내리겠다 그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예, 그냥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쪽에는요, 지금 최고위원에 출마한 장동혁과 박정훈,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은 진종오,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이 상황실장. 신지호는 뭐 완전히 친윤인데 최근에 이제 신발을 바꿔 신었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정광재 대변인, 김용동은 전에 비서실장, 배현진 의원, 김한나, 예, 고 한상국 상사 배우자인데요. 이 김한나 씨가 이제 또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캠프 제일 좀 세게 달라붙은 것은 이 한동훈 위원장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윤계 인물들은 전부 원희룡 쪽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